안녕하세요. TLS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에단이고요. 이번 주제가 사실 네트워크랑 보안이라는 분야 양쪽에 걸쳐 있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한쪽만 다루겨도 굉장히 양도 많고 또 내용도 어려운 주제라서 최대한 개념 위주로 가볍게 다루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 공유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LS가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 TLS라는 기술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먼저 알아보고 TLS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윈도우에서 이제 트레이스 RT 혹은 리눅스나 맥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명령어로 뒤에 URL을 붙여주시면 내가 저 호스트까지 내 PC에서 거쳐야 되는 경로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즉, 내 PC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호스트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내가 보낸 데이터가 거쳐야 하는 경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경로들이 많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나와 이 데이터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거쳐가는 모든 지점에서 데이터를 큰 노력 없이 볼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이 요청과 응답의 내용을 나와 서버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거쳐가는 공유기 아니면은 다른 지점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반이 지난주에 발표를 해줬던 프록시 서버에서도 이런 식으로 패킷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런 내용들을 악의적인 사람이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민감한 사용자 정보일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리고 이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보낸 내용을 봤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통신하고 있는 상대방이 진짜 내가 원했던 상대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특정 네이버라는 호스트로 요청을 보내고 중간에 응답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요청을 주고받는 상대방이 네이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간에 있는 서버가 자기가 네이버 호스트인 것처럼 속이고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가로채서 그 응답을 나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피싱 사이트처럼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은행이나 포털 서비스인 것처럼 가장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내가 요청을 보내서 상대방이 받는 도중에 이 요청의 내용이 변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요청의 내용이 변조됐다는 걸 통신 당사자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서버에게 사연을 어떻게 변조다? 안드로이드 8월 7일생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안드로이드 7년생이다라는 메시지를 변조를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는 내가 그 요청을 클라이언트가 보냈다는 걸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요청이 중간에 변조가 됐는지 아니면은 진짜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이 그대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HTTP 프로토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TLS라는 기술이 등장했는데요. TLS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그러니까 전송 계층 보안이라는 용어의 약자고요. 응용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는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주고 또 받는 쪽에서는 전송 계층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복호화해서 다시 응용 계층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TCP의 443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것 정도가 큰 특징이고요. 사실 TLS가 있기 전에 SSL이라는 이름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SSL이라는 키워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넷스케이프라고 예전에 브라우저를 만들던 회사에서 SSL이라는 이름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을 내놨었어요. 발표를 했었는데 3.0 SSL이라는 기술은 회사가 발표한 기술이다 보니까 독점의 소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들을 표준화하는 IETF라는 기구에서 SSL 3.0 버전을 조금 개선해서 TLS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TLS 1.0 버전이 99년도에 나왔고, 가장 최신 버전인 1.3이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책이나 웹페이지 찾아보시다 보면은 TLS, SSL 혹은 뭐 TLS, SSL을 같이 사용하는 표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두 키워드는 다른 게 맞지만 최근에는 의미상으로는 같은 TLS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응용계층,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 당사자가 있을 거고, 보내는 쪽에서 응용계층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하위계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원래는 HTTP에서 메시지를 만들고 뭐 TCP 프로토콜로 바로 전달을 하겠지만, TLS가 그 중간에서 이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다시 전송계층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전송계층과 그 하위계층에서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달해 줄 거고, 패킷을 받는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다시 TLS가 복구한 다음 응용계층으로 올려주면서 응용계층에서는 자기가 원래 보냈던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TLS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암호화, 인증, 무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키워드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앞에 보셨던 것처럼 내가 보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다시 복구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즉 실제 메시지의 내용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인증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통신을 주고받는 사람이 진짜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인지, 은행 사이트인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원했던 포털 사이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그 중간에서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일종의 체크썸을 만들어서 그 TLS 패킷에 붙여서 보내주게 되는데요. 암호화를 먼저 살펴보면 이건 보통의 HTTP 통신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입니다. HTTP에서 뭐 200번으로 응답을 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패킷 캡처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TLS를 사용했을 때는 내가 뭔가 패킷을 받긴 했지만 이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상대방과 미리 만들어둔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해보기 전에는 그 내용을 나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웹브라우저에서 저런 자물쇠 아이콘 한 번쯤 다들 보셨을 텐데, 얘를 클릭해서 뭐 인증서 버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접속한 사이트의 호스트가 누구인지 그 신원을 증명해주는 인증서를 볼 수 있습니다. 피싱 사이트 아마 보시면 이런 인증서가 없거나 아니면 자물쇠 아이콘이 안 나올 거예요. 뭐 요즘에는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접속한 사이트가 진짜 내가 원했던 그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한 발자국만 좀 뒤로 가는 건 사라질 것 같아. 그리고 메시지가 중간에 변조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발신자 쪽에서 만든 메시지는 그대로 암호화해서 메시지는 일단 그대로 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맥이라는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별도의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보내게 돼요. 이렇게 메시지와 맥,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이 둘을 묶어서 암호화한 다음에 수신자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신자 쪽에서는 메시지는 그대로 받고 이 맥을 다시 뽑아서 내가 받은 메시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이 메시지가 중간에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일단 이 정도가 TLS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었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TLS는 응용계층과 전송계층 사이에서 응용계층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하위계층으로 내려주고, 하위계층에서 올라온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해서 다시 응용계층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암호화 기능 외에 상대
내가 통신을 주고받는 상대방이 진짜 그 사람인지, 그리고 메시지가 혹은 중간에 변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443번 포트를 사용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HTTPS에 필요한 기반 기술이다라는 것 정도가 제 발표의 요약입니다. 예, 발표 준비한 내용은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